안녕하세요. 우리 경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경북도립대학은 그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이제 몽땅 사업 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형 단장이기도 하고 2형 단장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글로컬 사업 단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긴 한데 하여튼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카톨릭 상계대학교 단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한 면도 있고 유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북구권의 재반 여건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카톨릭 상계대 단장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학의 이제 지난 누구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을 중심, 우리 대학이 이제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으로는 안동시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영주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문경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군부에 위치해 있고 뺑 돌아가면서 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학은 어떻게 이제 이 이유형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교육 체계도는 이렇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공립대학으로서 공립전문대학으로 출범한 지가 올해 29년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립대학이 해야 될 어떤 역할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시키고 싶은데 경상북도나 예천군은 그걸 전혀 원하지가 않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역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레카 해가지고 7개로 이렇게 우리끼리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골에 위치한 대학의 지역사회 기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은 각 대학마다 특성화 분야를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그 특성화 분야에 이제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는 학생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주시킬 건지가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걸 할 때 특성화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 다음에 교육 과정을 특화시키는 것으로 딱 두 가지만 세게 고민했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라이트 센터를 중심으로 2년 전쯤에 각 대학별로 특성화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위치한 그 당시에 34개 일반대학, 전문대학 모두가 그 회의에 참가해서 각 분야별, 각 산업별, 각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뭐 이렇게 정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먼저 예천군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분야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 예천군에 그 경상북도 도청이 이사 와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KT 데이터 센터가 온답니다. 그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하고 싶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보고서 쓰기는 첨단 분야가 참 쉽고 좋거든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예천군에서 빅데이터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매우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담당 부서랑 이제 예천군은 좀 제외하고 이제 정한 분야가 이제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축산 분야입니다. 축산 분야고요. 하나는 자동차 분야 중에서 산업 도장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육성하고요. 다음에 교육 과정은 산업 협력을 통한
이원화 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이형사업 계획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축산 분야는 이제 주로 뭘 하냐면요. 이 소를 키워보면요. 소를 이제 관리하는 비용, 그 사료값이나 이렇게 뭐 관리하는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요. 비슷하게 드는데 24개월 또는 30개월 후에 소값은 완전히 다른 거죠. 2 플러스 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 넘고요. 더 위의 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600만 원 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우 계량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우 계량 사업을 우리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축산인으로 양성하면 이제 뭐 지역 소득도 뭐 좀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정주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산 분야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도장 분야는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산업도장 분야가 굉장히 재밌고 뭐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이렇게 도장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전혀 아닌 사업을 이제 특성화 사업 분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뭐 적당하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제 예천군 의견은 정말 수렴이 안 됩니다. 아예 수렴이 안 돼요. 그래서 예천군은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내 구성원들은 의견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 그다음에 조교생들, 학생들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학생들은 일반 재정지원 사업, 일병 사업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교수님들끼리 이제 왜 그과만 해주느냐, 우리 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진통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축산 분야와 산업도장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전과 특성화 목표와 추진 전략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 중에서 퓨전 인재 양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 융합 교과목이니 뭐니 하면서 융합을 굉장히 강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점수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퓨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교육과정입니다. 특성화 분야를 선택을 했으면 교육과정도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든 교육과정이 이원화 교육과정입니다. 전반부는 학교서, 후반부는 산업체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담당 학과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한 학기 중에 일부를 학교서, 나머지 일부를 산업체에서, 또 일부를 학교서 이제 번갈아 가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수정해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편도 꽤 많은 교육과정 개편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고 경쟁력 있게 했다고 주장해도, 아까 그 영진 전문대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보다 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원화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아우스빌드 용입니다. 이제 제한 독일 상공회의소랑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독일계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독일계 자동차 회사 서비스 센터에 취업을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 모집은 제독 상공회의소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우리 대학에 보내주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산업체 맞춤형 이원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적용을 했고요. 이 방법은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하고 대부분 축산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버님이거나 아버님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사에 가서 보통 이제 예천을 중심으로 축사들이 보통 300두, 500두 정도 사육을 하거든요. 뭐 본인 소도 있고 입식받은 소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하니까
충분하게 이제 현장 실습 같은 거는 일반 축산 농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도 적당하게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학생만의 도장을 한다고 해서 학생만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인이 옆에 붙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이제 스프레이 뿌리는 거, 조색하는 거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 볼게요. 제가 가서 하는 게 아닌데 방금 가서 되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방금은 그럼 말로 설명하면 재밌는 이북에 올라와 있는 파일하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특성화하면서 이제 바로 했는 게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학교 기업을 각마다 만들었었습니다. 학교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과는 학교 기업 나오니를 중심으로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축산과는 학교 기업 GPC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현장 중심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업 운영하는 사진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그게 대부분 이제 현재 우리 학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기업 나온일 같으면 자동차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 공공기관의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경북 소방서입니다. 소방서가 이제 운영하는 차가 한 1200대쯤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차를 출고를 받으면 일단 우리 대학으로 나옵니다. 우리 대학 와서 이제 119에 맞는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119에 맞는 도색. 그래서 그 도색을 우리 대학 이제 나우리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각 소방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윤창준도 물론 되지만 그 도색을 할 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이제 도장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 학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도 창출하고, 보통 수익은 보통 연간으로 보면 순수익이 한 3억쯤 생깁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이제 군위군이 이제 대구시로 편입됐습니다만 이제 22개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울릉도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포항시 같은 거 포항 고유한 모델을 디자인을 갖춘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도색을 위탁해서 우리가 도색을 해주면 가져가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교기업 나온일 직원들이 도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현장 중심 실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천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천문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헬리콥터를 5대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기도 도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자기만의 보트라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가면은 보트를 이렇게 타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낚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스킨스도 하는 그런 보트도 최근에 도색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 보면은 크고 24시간 365일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런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냉장고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뭐 이런 거죠. 그 냉장고 문짝을 떼가 와서 거기다가 가족 사진을 올려달라는 그런 도색을 원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강의실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의실의 책상과 걸상, 다음에 이제 천장 같은 것도 도색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간으로 보면은 순수히만 보면 한 3억쯤 생기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학교기업 나온 일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원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는 주로 보면은 이제 수정란 한우 개량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축사의 환경을 좋게 해서 소의 품질을 높이는 것. 품질이 높인다는 건 좀 애매한데 사람 입맛에 맞는 소를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습도를 적당히 해준다거나 그 부사의 이제 온도를 좀 높인다거나 낮춘다거나 그다음에 물을 어떤 물을 준다거나 새 유산균을 어떻게 쓴다거나 이런 거는 검정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주로 이제 수의사들이 합니다. 하고요.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암소로부터 이제 난자를 떼다 오고요. 다음에 좋은 수소로부터 정자를 떼다 와서 체외 수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양을 시켜요. 적당히 배양된 수정란을 암소의 그게 착상을 시켜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굉장히 품질 좋은 소가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축산과 GPC 바이오입니다. 그게 이제 배양된 수정란 하나가 25만 원 하거든요. 보통 뭐 꽤 많이 팝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은 2억 5천, 뭐 3억 5천 이렇게 이제 벌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산업 경력 중심의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가 잡으면 이렇게 돼지든 소든 잡으면 대부분 이제 돼지는 반쪽을 나누고요. 소는 4분도에서 이렇게 출고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 관련해서 자격증을 뭐 따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꽉 내 이틀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 졸업 후에 갈 곳이 정해져 있죠. 그걸 못 견뎌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2일체형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일명에서는 뭐 듀얼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1체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산업체 인사하고 지도교수하고 학생이 함께 학생의 진로를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비슷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에서 이게 자동차과 학과장님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별나시긴 한데요. 이분은 희한하게도 급기 훈련을 열심히 시키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강릉에서 출발해서 저쪽에 휴전선까지 가는 거. 다음에 뭐 예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단양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에 자전거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올해는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저 자전거 거꾸로 들고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이제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제 업체 가서 못 견딘다는 그런 뭐 확신에 찬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학생들을 이제 흔히 말로 갈구는 여러 가지 짓을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학생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요. 교직원 만족도는 자꾸 떨어지네요. 희한하게. 이번에 우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학생 만족도는 굉장히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외주를 맡기는데 이제 전국 그 업체가 하는 이제 학생 만족도가 평균이 62.5, 뭐 65점 이래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과는 거의 88점이 돼요.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학생들은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축산과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축산 농가에 직접 가서 뭐 이렇게 그 사료를 만드는 저런 것도 수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산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막 자라잖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사료로 이제 그다 드리는 실습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학은 이제 명확하게 이 지방전문대학 활성화 준비를 할 때 우리 대학 12개 학과 중에서 어떤 과를 특성화시킬 건지, 다음에 특성화로 선정된 학과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만 두고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이미 뭐 28년이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라이즈 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대학은 오는 3월 1일자로 이제 폐교가 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라이즈는 우리가 전문대학으로서 신청 자격을 상실하고요. 이제 국립안동대학하고 우리 대학하고 통합된 국립경북대학 이름으로 이번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